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거래계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오늘 강의는 이건 실무도 되지만 민법을 공부하는 다수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마련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매매 계약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료를 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자료를 같이 또 주시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컨대 일 했잖아요. 동그라미 1. 청재가 자기 소유의 Y 건물 X 토지를 팔겠다고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죠. 내놓았습니다. 청재의 이러한 행위를 법률 용어로는 매도 청약, 그러니까 재산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승재가 이러한 청재 소유의 Y 건물과 X 토지를 사겠다고 중개소에 와서 말을 했습니다. 승재가 하는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인 용어로 청약이 아니라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2024년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2024년 1월 1일 청재와 승재는 중개소에서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매매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요소가 매매대금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내지 시기로서 계약금은 계약 당일날 10%를 지급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 잔금해서 3회 분할해서 내는데 보통 한 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2월 1일 날 절반의 2억 원 중도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2억 5천이 들어갔죠. 나머지 잔금 2억 5천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 다음에 청재 입장에서는 잔금을 지급받을 때, 그러니까 2024년도 3월 1일 돼서 Y 건물과 X 토지에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필요한 어떤 서류를 주겠다. 잔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시에 이렇게 보통은 약정을 합니다. 이랬을 때 청재와 승재의 이러한 행위를 법률 용어로는 매도 청약과 매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의사표시의 합치는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청재가 승재한테 얘기해야 되고 승재가 청재한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재가 승재한테 이야기했는데 승재는 청재 친구한테 대신 전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청재 친구가 대리권이 있지 않은 한, 대리인이 아닌 이상 주관적 합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청재 입장에서는 Y 건물과 X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소유권을 넘기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승재는 매매 대금을 저렇게 분할 납부하겠다라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상호간에 청약과 승낙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매매 계약이 563조에 의해서 유효하게 성립을 하고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의사표시란 말씀도 하셨어요. 이들의 관계는 어떠하고 이들의 개념이 민법에는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라고 이 강의를 여는 거거든요. 자,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전 1조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63조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의 요소는
어디 나오냐면 527조 이하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의사표시라는 이제 그 일반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로 이해를 해야 되고, 107조에서 113조까지 보면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또 사기 강박 당했을 때의 그 효력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효 취소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계약법에서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다루는 곳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매매라는 계약 하나 가지고 이러한 그 조문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계약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법률행위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나요?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민법 총칙부터 나오는데, 법률행위는 이제 그 민법 총칙 내지 민법의 꽃이라고 말을 하죠. 법률행위의 개념은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법률행위가 있고 사실행위가 있고 또 불법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 그 의사와 그 다음에 그 언어 문자로 표시하는 거,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거죠. 103조부터 106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법률행위법에서는 그 법률행위가 고장나는 것들을 규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사회적인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상대방을 이용하는 폭리행위다. 그 다음에 대전제인 이제 강행법규에서 강행법규에 이제 그 따르지 않는 그런 행위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 효과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효화하는 것인데, 그것을 민법의 총괄적인 조항인 민법 총칙에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매매 계약에서 다루는 영역들이 각각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계약의 개념 하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민법 여러 곳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저도 이렇게 사실 이제 그 유익한 강의들이 워낙 많아요. 또 세부적인 이 내용들, 개별적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이제 강의는 많은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자료를 이제 제공해 드리니, 사실 민법 제가 이제 조문 자료로서는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는 527조부터 535조까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파트거든요. 그 조문 자료 올릴 테니까 한 3회독 이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청약과 승낙이라는 개념은 채권 강론의 계약법에 나오는데,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의사표시가 유효인 걸 전제로 하는 것은 계약법인데, 그것이 이제 일치하지 않고 이제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 107조 1항부터 이제 110조 3항까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3회도 이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그 계약은 단독행위와 더불어서, 계약은 이제 두 개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다 법률행위라는 그 총괄적 개념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민법 총칙의 영역이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사유로서 반사회 질서 행위, 그 다음에 폭리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 등등을 또 잔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판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법 103조부터 105조 이외에 6조까지 한 3회독 이상 해 주시면 이 강의가 아주 알겠다. 계약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약법과 그 다음에 총칙 부분의 의사표시, 또 법률행위 부분을 또 터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 변호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이 강의는 아주 큰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걸로 믿습니다. 다음 강의는 어떤 거 해주시나요? 유효인 계약의 이제 그 효과는 뭐냐, 일반적인 효과는 뭐고 개별적인 효과는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조문 부분들은 이제 그 조문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